라디오 매거진 부산 김장현입니다. 오늘 하루 지역 뉴스, 지역 이슈 톱파봅니다. 뉴스 브리핑 이어가죠. 뉴스원의 박기범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보죠. 부울경 김해신공항 검증단의 최종 보고회에서 김해신공항 확장 불가 결론이 내려졌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후 국토부에서 검증단의 결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공식 발표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역시 기존 합의에 따라 김해신공항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당초 지역 갈등을 우려했던 부산시 입장에서는 다소 곤란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역 내부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당 부산시당은 검증단 발표 후 논평을 통해 정부 여당 소속인 국회의원과 부산시장의 관계를 언급하며 내부 정리가 우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에서 정리하면 될 것을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국토부 장관마저 반대하는데 내부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민주당 내부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노기태 강서구청장이 어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김해신공항은 안 된다는 결론에 맞추기 위해 검증이 엉터리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병수 전 부산시장도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해신공항을 수용했던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SNS를 통해 아무 결론 없는 검증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오고돈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 김해신공항 사업을 방해하는 이유가 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부산시당은 서 전 시장을 향해 논평을 냈는데요. 서 전 시장은 부산 시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잠시 후 저희가 이 검증 단장을 맡았던 김정호 의원 연결해서 이 검증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이런 여러 논란에 대한 답변까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거진 이슈 이어갑니다. 부산, 울산, 경남 이 세 지자체의 합의로 결성된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어제 오후 부산시청에서 반년간의 검증 활동 결과를 종합한 최종 보고회를 가졌는데요.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들 김해신공항이 과연 맞는 거냐 총리실의 정책 결정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신공항 논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직을 맡아서 수고가 많으셨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김해을 지역의 국회의원 김정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최종 보고회를 여셨습니다. 부울경 검증단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역시 김해신공항은 불가하다. 이런 결론인데요. 네. 검증 결과부터 좀 짚어보죠. 가장 큰 문제가 뭐였나요? 무엇보다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김해신공항 계획대로 활주로에 접근을 비행기가 하면요. 예. 드나드는 길목에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요. 합천우시에는 충돌 위험이 늘 있었습니다. 네. 부산 방향에는 성악산이 가로막고 있는데요. 이 충돌 위험 때문에 아예 국토부 계획에서도 이쪽 방향은 사용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당초 반쪽짜리 공항으로 시작한 셈이지요. 예. 또 김해 방향도 5개 산을 깎아야 하는데요. 그 절취량이 덤프트럭 27,500대 분량입니다. 네. 공사비만 2조 1천억이 추정되고요. 이것은 저희 검증단 판단이 아니라 기재부가 KDI에 용역을 준 예비 타당성 검토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예. 이렇듯 안전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활주로가 지금 3,20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가장 지금 세계에서 많이 운항 중인 중장거리 항공기가 보잉 747인데요. 예. 이 비행기는 안전한 활주로 길이가 3,700m 이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김해신공항은 활주로가 짧아서 대형 전복기는 자칫
활주로 이탈 사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비행기들이 운항을 회피하게 되고 네. 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죠. 또 하나는 비행기가 착륙하다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재이륙하는 경우가 왕왕 있답니다. 예. 그런데 이때 그 신설 활주로는 부산 쪽에 성악산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급하게 우선회를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되면 기존 활주로에 이륙하고 있는 비행기하고 충돌 위험도 있고 또 에코델타 시티가 개발 중인데 고층 건물에 충돌 위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김해 신공항은 이래저래 위험한 공항입니다. 지금도 김해 공항은 제일 위험한 공항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왜 이렇게 위험한 공항을 국토부는 강행하려 하는지 국토부 관료들이 여전히 안전 불감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었다. 안전이 예. 보장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한 게 소음 피해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해 신공항이 계획도로 된다면 김해 지역은 소음 피해 가옥수가 국토부가 예상한 것보다 9.4배가 늘어나고요. 부산 지역도 3.3배가 확대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저희가 꼼꼼히 검증을 했더니 예. 국토부는 소음 영향 변수를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제일 큰 변수가 이제 항공기 운항 횟수인데요. 국토부는 무려 10만 회 연간 10만 회나 운항 횟수를 줄여서 소음 영향을 분석했는데 예. 당연히 뭐 소음 피해가 줄어드는 걸로 결과가 나오죠. 더군다나 심야 시간의 운행률을 국제공항 평균 운항률이 15% 정도 되는데 네. 국토부는 9%를 적용했습니다. 예. 그런데 심야 시간의 소음 가중치는 낮에 비해서 10배나 높거든요. 이렇게 운항 횟수도 10만 회 줄이고 또 심야 시간 운항률도 낮게 절반 정도로 축소하니까 결과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왜곡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네. 정말로 머지않아 드러나게 될 텐데 왜 이런 기만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장성 문제도 지적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국토부가 신의 한 수라고 하면서 부입자 활주로를 대안으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부지가 넓다면 11자로 넓게 양쪽 다 쓸 수 있도록 하죠. 예.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예. 겨우 그 3,200m짜리 활주로를 억지로 놓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신설 활주로의 서쪽은 천악동강으로 막혀 있고 남쪽은 남해고속도로 그다음에 경전선 철도가 지금 공사 중인데 그걸로 가로막혀 있거든요. 예. 이제 항공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그러면 활주로 증설이 필요하다 할 텐데 문제는 이런 입지 여건 때문에 활주로 증설은커녕 단순히 조금 연장하는 것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터미널이나 계류장 등은 증설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부지가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활주로 용량은 확장성이 전무한 것이거든요. 이 상태로 하게 된다면 개항 후에 10년이 지나면 김해공항은 활주로 때문에 공항이 포화 상태가 되고 혼잡도가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때 가서 또 공항을 옮겨야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문제를 국토부가 왜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지 도대체 탁상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김해 신공항은 불가하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건데 그러니까 결국 2016년 김해공항 확장 결정은 정치적인 판단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게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이게 검토가 이미 6번이나 됐던 사안입니다. 네. 이번이 7번째인데요. 이미 확장은 불가하다 결론이 내려졌던 사안입니다. 심지어 이명박 정권 때는 정체성마저 없다고 백지화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입지 선정 과정을 저희가 검증을 해봤는데 네.
프랑스 ADPI가 이 입지 선정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예. 중간 보고 때까지만 해도 김해 신공항은 대상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보고를 25일 앞두고 갑작스레 현행안이 이제 대두가 되었는데요. 네. 그때 이미 평가 기준과 대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는. 중간 보고 때와는 달랐나요? 아니,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고정 장애물 항목이 네. 중요하게 독립 항목으로 배점도 높았고요. 예. 그런데 25일 남은 그 시점에 이게 항목이 빠졌었고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예. 배점이. 결과적으로 이제 순위가 바뀐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게 실정법도 제대로 검토하고 적용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ADPI 말고 이제 KDI가 예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는데요. 예. 공항시설법도 적용하지 않았고 진입 표면의 장애물 제한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산 쪽을 검토해놓고 실제로 선택은 김해 쪽 서쪽을 신공항 활주로를 선택을 했거든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김해 신공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급하게 기준도 바꾸고 법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검증단이 공식 기구도 아니고 부울경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아가서 예. 재검증 요구가 내년 총선용 카드가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부울경 검증단은 법정 기구는 아닙니다. 예. 그런 점에서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이 공동 대응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합의해서 결성한 그 검증단이거든요. 예. 따라서 공식성을 또한 갖기도 합니다. 당연히 부울경 단체장님들이 만든 것이니만큼 부울경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검증 작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죠. 예. 그래서 문제는 얼마나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거냐, 혹은 검증 결과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죠. 예. 이게 부울경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해서 이게 객관적이지 않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부울경 지역 주민들 입장을 대변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주관적이다 혹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하나는 총선 카드가 아니냐는 의혹인데, 네. 이 부분은 사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지역 여론과 민심이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민심이 어떤 정책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심판을 내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만일 우리 지역 민심이 김해 신공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특히 국토부 계획대로 하자라고 한다면, 그런 여론이 높다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 바꿔야 된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서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높다라고 한다면 예.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들, 기존대로 하자고 하는 분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예. 총선 때 지역 주민들께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판단의 주십사, 심판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다시 갈등이 재현된다. 지금 당장 대구 경북에서는 입장문 내고 우리 재검증 요청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고요. 또 부산, 울산, 경남도 결국은 동상이몽이 아니냐. 지금은 함께 보조 맞추고 있지만 세입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다른 목소리 낼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은 완전히 이전과 다른 상황입니다. 대구 통합공항 이전을 위해서 경북군이나 여성 지역에 최종 입지 선정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당초 대구 군사공항 K2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밀양공항을 강력하게 밀었었는데, 이제 통합공항 이전이 실현되고 있으니까 굳이 김해 신공항 건설에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구 경북이 크게 가타부타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대구 경북 시장 도지사님께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전처럼 대구 경북과 부울경이 새로운 지역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는 제가 볼 때 별 근거가 없고 오히려 그런 갈등을 부추기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대구 통합공항을 좀 더 국제공항으로 키우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동남권 관문공항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이게 이제 대구 통합공항 규모를 줄어들이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어서 아마 이를 견제하는 정도로 좀 반대하는 모양새가 일부러 좀 만들 수가 있는데 예.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이제는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지역 내 항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공항을 제대로 만들어서 해결해야 된다. 네. 이런 점에서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이나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지역 갈등 재현될 소지는 크게 줄었고, 오히려 각 지역의 국제공항을 제대로 만드는데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 점은 달리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부울경 내에서 또 동상이몽 아니냐 하는 것은 부울경 지역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안전하고 24시간 미국, 유럽 등 장거리 국제선 취항하는 관문공항이 필요하던 점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입장이 같습니다. 네. 입지 선정 때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에 충분히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질러 걱정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토부에서도 이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 재검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공이 이제 총리실로 넘어갈 듯한데요. 좀 부디 공정한 검증, 최선의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검증 단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 또 바라는 바가 있으시다면요. 네, 사실과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총리실은 지금까지 지역 간 갈등 현안이나 부처 간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현안을 조정하고 통과해 왔거든요. 예. 김해공항도 현명하신 총리님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내리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끝으로 동남권 관문공항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동남권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계기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신항만과 함께 동남권 관문공항이 앞으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에 동북아 물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디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수건 사업에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예,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 단장이었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었습니다.